총선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을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명한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논란에 이어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건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허리를 3번 숙였습니다. 송구, 사과, 죄송 등 여러 표현을 쓰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할 테니 총선에서 기회를 달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잡혀있던 경기 부천 지원 유세를 적절하지 않다며 밀었습니다. 부천병 선거구가 세월호 막말 논란의 당사자인 차명진 후보의 지역구란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합당은 어젯밤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대호 후보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관악구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해 김 후보의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차 후보 건도 빨리 당 윤리위로 넘겨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런데 논란을 빚은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대호 전 후보는 관악구 선거관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리위 결정도 최고위 결정도 대단히 위법한 결정임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앞서 복수하는 길은 당선뿐이란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당이 뭐래도 총선을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제명 직전인 차명진 후보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썼습니다. 물론 이들이 반발해도 통합당이 결정을 뒤집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선거법엔 당이 제명 사실을 통보해오면 선관위가 곧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릅니다. 이들이 지역구를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계속 높일 경우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들에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두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된 뒤라 제명 불복 입장을 자꾸 밝히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사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막말 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경찰까지 출동한 선거운동 현장도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후보를 향해 달려드는가 하면 후보에게 욕을 하고 선거운동원을 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 남성이 제압당해 있고 옆으로는 흉기가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5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달려든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바로 제압당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잠자는데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사거리, 어제 오후 6시쯤 이곳에서도 선거 유세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이 정의당 조명래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온 겁니다. 이 남성은 조 후보를 손으로 밀며 소리를 치고 유세차에 올라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선거운동원에 뺨도 때립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는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대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 광주 전남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을 돌며 밝힌 지역 맞춤형 공약들입니다. 정부와 소통하는 여당답게 대형 구책 사업의 추진을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부산과 밀양 등이 15년째 싸워온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이 위원장이 총리에서 물러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조 원대 국책 사업이라 경북, 전남, 충북, 강원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 중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 다른 지역을 의식해 공정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아니면 말고식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합당도 오늘 또 다른 현금성 지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로 비판했던 통합당이 선거 막판 선심성 정책 발표에 더 앞장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엔 다른 정당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을 향해 동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거나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사흘 전과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낸 논평들입니다. 대변인의 당명에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사흘간 5차례나 이 같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생당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도 비웃을 일이라며 자기 당 당명이나 똑바로 알고 참새 역할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또다시 국회를 1당, 2당이 전부 다 갈라먹겠다는 거.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현실 정치라는 이름으로 꼼수 정치를 합리화할 때 정의당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에 공격을 집중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양당을 겨냥해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다라는 집권 여당에게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새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어제와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를 쏟아낸 이유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결과만 모아봤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부터 볼까요? 네, 6번째 맞대결로 주목받는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현역인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통합당 이성헌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을인데요.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3자 구도가 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장경태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네요. 네, 그렇지만 강남권은 좀 달랐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통합당 태구민 후보가 민주당 김성군 후보를 15%포인트 넘게 앞서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수도권의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네, 3자 구도로 출마한 흥미진진한 곳들만 좀 골라봤는데요. 범여권 성향의 표심이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민 후보로 나뉜 인천 연수을입니다. 역시나 정 후보와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반면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의정부 갑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 후보 출마에도 소방관 출신 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갈 곳이 많으니까요. 좀 빠르게 갑시다. 영남권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 수성갑에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통합당 주호영 후보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진갑에서도 현역인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 출신 통합당 서병선 후보와 맞붙었는데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 6.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네, 그러면 충청과 호남권은 어떻습니까?
네, 현 정부 대통령의 입 박수현 후보와 현역인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상황인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4%포인트 남짓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남 목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민생당 박지원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후보는 11.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호남 지역구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주로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전북 군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온 현역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0.5%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인 걸로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비례정당들의 예상 득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나온 조사에서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8%,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4.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선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순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하게 한 표를 행사하시려면 지금 보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안 쓰면 기다리다가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기표소로 들어가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한 뒤 비닐 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열이 있는 걸로 나오면 별도 마련된 기표소로 가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 들어와도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줄을 설 땐 앞뒤 사람과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대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한 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하면 기표를 마친 종이를 주소가 담긴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운영되는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모두 3,508곳, 가까운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중 8곳에도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총선 전체의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제히 투표하세요. 모두를 위해 사전투표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가 힘입니다. 각 당은 일제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숨은 보수 표심, 이른바 샤이 보수를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과 그에 따른 각 당의 유불리는 쉽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전투표율로 이번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12% 수준이었던 20대 총선 땐 전체 투표율이 58%에 그쳤지만 사전투표율이 26%까지 뛰었던 지난 대선은 투표율이 70%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총선 투표율은 높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높을 경우 의외의 투표율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26.7%로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의 날씨는 대체로 맑아 투표장을 찾기에 부담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줄소환, 말의 흔적 줄소환입니다. 선거 점점 다가오면서 말말말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광주의 한 통합당 후보가 방송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광주는 80년대의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예. 제사에 매달린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광주 항쟁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발언 당사자인 주동식 후보한테 연락했는데요. 서면으로 답을 해왔습니다. 제사는 5.18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 기리는 행사를 말한 거다. 광주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좌파 운동권의 정서가 강하다 보니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은 공감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후보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됐습니다. 2018년 8월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 세월호 2, 3, 4 1,000척만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면서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막말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뭐 사람 태우자고 하지 않았다, 풍자다라고 본인이 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미 몇 차례 걸쳐 거액의 예산 들여서 조사했다. 더 하자는 건 음모론에 의지하는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예산 낭비다. 이런 주장하기 위한 글이었단 겁니다. 진상조사위나 유가족에 사과할 뜻 없냐고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 후보가 이 서면 답변 보낸 이유가요. 왜곡될까 봐 서면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럴 여지 없도록 이 해명 내용 전문 저희 JTBC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줄 소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 명인데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의 홍성국 후보입니다. 지난해 한 강연에서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죠. 머리 아픈가? 이런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잘못했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전북 군산에 출마한 이근열 통합당 후보는 차이나타운 유치 공약을 내걸면서 중국 유곽 설치하겠다라고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전적으로 유곽은 성매매업소 집결 지역을 말하는 단어죠. 저희가 이 후보와 통화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식 유곽은 그 1층에 뭐 짜장면 먹고 2층에 요리 먹고 3층에는 뭐 더 고급 음식 먹고 이런 유곽이고 일본식 유곽은 집창촌이 맞더라고요. 네, 이 공약이 인쇄된 공보물 모두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된 상태인데 예산 절약이 콘셉트라 캠프 쪽에서는 바꾸지는 일단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찐, 우리가 찐이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찐 하면 진짜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찐 논쟁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여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공개한 2차 TV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기자회견 모습, 또 걸어가는 모습까지 이 중간에 10여 초 정도 빼면 1분 내내 문 대통령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찐 위성정당이다. 이걸 강조하려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영상 내용에 보면 어차피 하나 될 거라는 방심이 두고두고 대통령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구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이런 문구에 시민당의 본심이 잘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시민당 후보가요. 열린민주당을 향해 공개 질의도 했습니다. 이근식 대표는 안철수 캠프 출신 아니냐, 또 주진영 후보는 문재인 정부 줄곧 비판해오지 않았냐 등등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